거기 유독 더 못하는 거야? 하는 거? 어떻게 알아? 무시나. 그 정도 구별해. 수어는 받아들여 좀. 여기서 니들의 사고가 들어가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야. 아 저런 거구나.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이해 같은 거 하지 마. 그 사람들이 이미 결정을 해놓은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어려워지니까 그거 조금만 내려놓고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여기서 각부터 정의를 하는데 각을 어떻게 정의를 해? 너네 수원 배웠잖아. 각을 어떻게 정의를 해? 내가 심지어 그림도 그렸네. 아니야. 각을 어떻게 정의를 해? 아니야. 내가 그린 게 직선이야? 그치?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 그거를 그냥 각이라고 해. 그래서 그럼 그때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이기는 그렇고 고정시켜 놓는 애를 시초선이라고 하고 움직이는 애를 동경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얼만큼 회전했는지를 통해서 각이 얼만지를 측정을 할 거야. 근데 너희 잘 봐봐. 얘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어. 얘는 이제 고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경을 돌리잖아. 그럼 너희가 생각하기에 각을 한 바퀴만 잴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실제로는 얘가 몇 바퀴 돌아가? 여러 바퀴 돌아가지. 그러니까 어떠한 시초선과 동경이 있을 때 얘네가 나타내는 요만큼 각은 몇 개의 각을 나타내? 엄청나게 많은 각을 나타내지. 그럼 그때 그 각들 중에 양수인 각 중에 가장 작은 각을 알파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각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야? 알파에다가 얼만큼씩 회전했는지. 이때 요 n은 뭐라고 해야 돼? 정수, 자연수 둘 중에 뭐야? 그치, 정수겠지? 얘가 이제 정수라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음수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겠지? 됐어? 그러고 나서 얘가 이렇게 도는 걸 시계 방향이라고 그래?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그래? 시계 반대 방향. 잠깐만, 이게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 각을 양해각, 이렇게 측정했을 때의 각을 음해각.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60도면은 이쪽으로 쟀을 때는 60도인데 반대로 이렇게 재면 몇 도인 거야? 마이너스 300도. 됐어? 근데 그것 또한 이걸로 표현이 돼 안 돼? 그치? 알파가 60도고 n 값이 몇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 됐어? 그래서 이제 요 각을 뭐라고 불러? 일반각. 그러니까 요게 각의 정의야. 됐어? 거기 각 정의하고 너네 뭐 했어? 이거 어디에 올려놨어? 그치? 좌표평면에 올려놓고 보통 시초선을 뭐라고 불러? 그치? 시초선 x축. 그럼 이렇게 뒀을 때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동경의 위치라는 게 동경이 1사분면 위에 있는지 2사분면 위에 있는지 3사분면 위에 있는지 4사분면 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제 1사분면 위에 각, 2사분면 위에 각, 3사분면 위에 각, 4사분면 위에 각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것도 다 기억나? 됐어? 그것도 다 기억나지? 오케이? 그래서 각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 너희한테 또 뭘 가르쳐? 호도법이라는 거 가르치지. 호도법이 뭐야? 아니 그것도 물어보자. 우리가 각을 내가 여기서 지금 60도 이렇게 썼잖아. 그러면 각을 저렇게 표시하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불러? 네. 60. 여기 커닝할 수 있어? 여기 뭐 있었어? 나와 있어? 60분 있어요. 아 있어? 커닝 빠르. 아니야 지금. 아 알았어. 여기 60분법이랑 호도법이 있는데 선생님 호도법이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나도 이해가 잘 안 가. 이 사람이 이걸 왜 창조를 해냈는지 그런 걸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가 안 가. 그냥 이거야. 너 60분법은 왜 그동안 시비를 안 걸었는데? 60개 올라가. 아니야. 시비를 왜 안 걸었냐고. 쉬어서. 아 그러니까 왜 처음에 배울 때 선생님 그게 왜 60분법입니까? 이게 왜 60도라고 씁니까? 그런 거 안 따지면서 호도법은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왜 써요? 이런 거 존나 따지잖아. 그거 잘못된 거야. 얘들아 그냥 호도법이랑 60분법은 뭐야? 단위가 다른 거야. 너희 우리나라에선 킬로미터 쓰고 미국에선 뭐 써?
선생님 왜 미국에서 마일 써요? 왜 그런 질문 너네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안 했는데 여기서 시비 거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 얘기가 뭐야? 시비 걸지 말란 거야. 그냥 단위가 다른 거야 얘네가. 단위가 다른 건데 얘가 유리할 때가 있고 얘가 유리할 때가 있어. 사실 이제 얘가 조금 더 그냥 너희가 말한 대로 친근한 거지. 근데 사실 쉬운 건 뭐야? 쉽고 더 범용성 있는 거는 호도법이야. 얘들아 이 호도법에서 아무렇게나 호도법이라고 지을까? 한자 아무 의미 없이? 근데 수학에서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좀 많기는 하지. 함수도 한자 함수에 진짜 우리 함수의 의미가 들어있어? 전혀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에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의미가 있어. 여기에 호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원이에요. 호. 그렇지 원의 호 이거야. 그럼 호도법이라는 거는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부채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호의 길이가 1이야. 근데 호의 길이가 1이 나오면 어떤 각도가 있지? 그럼 그 각도를 몇이라고 하자야? 1이라고 하자야. 그게 호도법이야. 됐어?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정확하게 뭐로 표현을 하자야? 각도로 표현을 하자야. 근데 이제 이게 도랑 헷갈리니까 얘는 단위를 뭐라고 쓰자야? 라디안, RAD 이렇게. 근데 보통 얘는 생략을 많이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각도가 아니라 라디안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는 단위가 생략된다. 또는 단위가 생략되어 있으면 너희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라디안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호도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야? 1도랑 1은 같아달라? 몇 배 차이게?를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힘드니까 반환을 한번 보자. 반지름의 길이는 여전히 1이야. 그럼 너희 여기 호의 길이 얼마야? 1이 파이요. 그치 파이지. 이거 어려워 안 어려워? 그럼 이때 이 각도를 몇 도라고 하자야? 아 몇 도래? 각도를 몇이라고 하자야?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자야. 그냥 이게 약속인 거야. 됐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여기가 파이 라디안이라 몇 도야? 180도지. 그러니까 파이가 180도인 거야. 사실 이제 여기는 라디안이 또 생략이 되어 있고. 됐어?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60분법으로 표현되어 있던 각들을 호도법으로 표현을 하자. 이런 거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어디에 쓰여요? 뭐 나중에 여러 가지 학문들에 쓰여요. 그리고 각도를 생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밀분하기 편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런 거밖에 없어. 근데 니들이 이런 거 경험을 할까? 안 해. 그래서 와닿지는 않아. 물론 이제 공대 가는 애들은 해요. 근데 공대를 안 갈 수도 있잖아. 이과에도 공대를 안 갈 수도 있잖아. 그런 애들은 자기네들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호도법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까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새로운 단위가 있구나. 야, 너희 실제로 배운 단위들 다 써? 그 뭐야? 그 면적의 단위 뭐까지 배워? 뭐 있잖아. 그런 거 말고 뭐 피 들어간 거 이런 거 있잖아. 그 초등학교 때 다 하는데. 그래 그 파스칼 뭐 그런 거 쓰냐고. 안 쓴다고. 근데 그냥 이런 단위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단위를 써서 뒷과정들을 해결을 하겠다. 그냥 그 정도 얘기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자 그러면 이제 봐봐. 너희가 1도랑 1이랑 각도가 얼마큼 차이가 날까? 봐봐. 180도가 파이잖아. 그럼 파이는 대략 얼마야? 3.14 이 정도지. 됐어? 그러면 1라디안이면 180도를 대략 얼마로 나누면 돼? 3.14로 나누면 여기가 57.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1 같은 경우는 몇 도라는 거야? 57도 정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1도랑 1은 너희가 명확하게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지? 됐어? 그러고 나서 여기서 그 다음에 뭐 배워? 저 새끼 왜 저래? 호의 길이랑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 배우지? 호의 길이 어떻게 돼? 호의 길이 봐봐. 여기가 여전히 1이야. 여기가 여전히 1이야. 근데 내가 호의 길이랑 여기랑 이제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는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야.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되면 여기도 R이 돼야 돼. 그래서 사실은 이 호의 길이는 얘랑 얘를 곱한 거야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 됐어? 그래서 이제 호의 뭐야? 이거 R이라고 써놨나? 그래서 호의 길이는 R 세타 요 정도. 세타는 각도. 그다음 저기 면적은 어떻게 표현을 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근데 이것도 애들이 왜 못 외우는 줄 잘 모르겠는데 뭐같이 생겼어? 삼각형같이 생겼잖아. 그럼 2분의 1 곱해야 될 것 같아? 안 곱해야 될 것 같아? 곱해야 될 것 같지? 그럼 얘 밑변 얘 높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됐어? 그러고 나면 이제 L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R 세타
얘는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1 r제곱 세타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너희가 뭐 호의 길이도 구하고 면적도 구한다. 그래서 호도법에서 배우는 건 이게 전부지. 요거 이상한 거 없지? 그럼 이제 요걸 이용을 해서 너희가 그 다음 단원에서 뭘 해? 삼각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하지. 삼각함수랑 삼각비의 차이는 뭐야?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대. 수학적으로 뭐 그래? 삼각비랑 삼각함수를 연관지어서 설명하지 말래. 수학자들이나 그렇게 하시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앞에 배웠던 무언가의 연관성을 찾아서 학습을 하는 게 맞아. 지금 정규는 졸고 있지만 쟤는 여름방학 때 대수 수업을 들었으므로 괜찮아. 쟤는 대수 수업을 듣고 와서 괜찮아. 안 들어도 돼. 다 알 거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너네가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거야. 막 그렇게 하고 유튜브에서는 막 존나 그래. 지들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삼각비와 삼각함수는 다르다. 이지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학습할 필요는 없어. 너네 다 수학자가 꿈이다. 손 들어봐. 다 짓밟아 버릴 테니까. 그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삼각비와의 유사성이랑 다른 점 정도만 찾으면 돼. 삼각비랑 삼각함수의 차이는 이거야. 삼각비는 몇 도내의 각도까지만 다뤘었어. 사실 이제 90도 내의 각도는 맞지만 우리가 그 넓이 단원 가면서 90도 넘어가는 각도도 좀 다루긴 했지. 막 120도, 150도 이런 것도 다루긴 했지. 근데 삼각비는 기본적으로 삼각형 내부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0도에서 90도까지만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 일단은. 근데 삼각함수는 뭐야? 몇 도부터 몇 도까지 다뤄? 이 세상의 모든 각도를 다 다룰 수 있지. 이 세상의 모든 각도를 다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각을 만들어냈어? 저 일반각이라는 걸 만들어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삼각함수는 모든 각도를 다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어디로 옮겨서 접표평면으로 옮겨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직각삼각형이 기본적이었는데 그것도 도입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를 어떻게 도입을 할 거냐면 얘는 이제 시초선이야. 그다음 이제 동경을 이렇게 그릴 거고,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이야. 그럼 그때 이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점이 있지. 그래서 그럼 여기다가 수선해발을 내리면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내가 여기를 만약에 직각삼각형으로만 보면 여기를 세타라고 했으면 여기는 뭐라고 불러? 사인 세타 이렇게 부를 거야. 여기는 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직각삼각형이랑 삼각비랑 어떻게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그냥 연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자고 우리는. 그럼 이제 여기에 좌표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됐어?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단위 원에서 동경이 원과 만나는 요 점에 x좌표를 코사인 세타, y좌표를 사인 세타. 됐어? 그리고 요거의 기울기를 탄젠스 세타 그렇게 정의를 할 거야. 됐어? 그리고 원래는 세 개를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너희가 이 중에서 하나만 먼저 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사인이야. 우리가 요 각이 있으면 얘를 뭐라고 불러? 요 각의 대응변이라고 부르지. 그럼 그 각의 대응변을 사인 세타로 기억을 해주면 되고, 사인 세타를 보통 나는 이제 애들한테 그냥 높이 요 정도로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해. 됐어? 그러니까 높이라는 건 정확하게 대응각이 주어져야만 얘를 높이라고 할 수 있어. 됐어?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만 다루긴 그러니까 얘를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으로 확장을 하면 사인 세타의 정의는 이렇게 돼. r분의 x좌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미친 새끼인 거. 사인 세타가 r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좌표, 탄젠스 세타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도 쓸 수 있겠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이렇게 부를 거야.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너희 봐봐. 이거 빗변 길이 얼마였어? 1이었지. 이거 직각삼각형인데 뭐 한번 써봐.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보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있어? 그렇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뭐 이런 것도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하고, 너희가 삼각함수 값을 구할 때 이제 얘네들을 활용을 해라 인 건데, 사실 저걸 활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하기는 하겠지만. 됐어? 됐어? 얘들아 봐봐. 와 씨발 존나 어려워. 그게 아니라 정이야. 정인데 뭐만 기억을 하면 돼? 사인이 y 값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코사인은 x 값이다. 대신 이제 분모에는 뭐가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됐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5,-12가 있어. 5,12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요점을 P라고 하면은 반직선 OP 뭐 이렇게 나타낼 거야. 그럼 반직선 OP가 시초점과 이루는 각이 세타래. 그럼 그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 무슨 얘기야 이게? 5,-10이 어디 있어? 한 요쯤에 이렇게 있지. 요쯤에 이렇게 있지? 그럼 반직선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쳐. 여기가 5,-10이면 그럼 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세타는 뭐야? 양수각으로 치면 여기 요만큼이고 음수각으로 치면 요만큼인 거지. 그럼 요각에 대한 뭘 구하라는 거야? 삼각함수 값을 구하라는 거야. 사인 세타도 구하고 코사인 세타도 구하고 탄젠트 세타 값도 구하라는 거지. 그리고 각각은 어떻게 구하는데? 그냥 정의에 의해서 사인은 무슨 좌표라고 그랬어? y좌표라고 얘기했지. 사인은 y좌표고 코사인은 x좌표고 탄젠트는 이거의 기울기라고 얘기했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12지. 근데 대신 여기 분모에는 뭐가 와줘야 돼? 여기 요만큼 길이가 와주면 돼. 요만큼 길이가 이제 반지름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와주면 돼? 13 이렇게. 근데 나는 너네가 이거를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 줄 알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희가 이거를 직각삼각형으로만 그리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정의는 이렇게 가르치고 직각삼각형으로만 그려서 값을 빨리빨리 구하게끔 연습을 하잖아. 그럼 그건 어디서 연습하는 거야? 센 A 단계에서 연습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왜 안 돼? 학교 선생님들이 너희가 그렇게만 연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겠어? 못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나아.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틀리지 않게 되었어. 그럼 그땐 다시 어디로 돌아가도 돼? 직각삼각형으로 돌아가서 구해도 돼. 이 방법이 나쁘다가 아니라 새로운 걸 배웠을 때는 그 배운 거대로 먼저 연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사실 이제 너희도 편하고 선생님들도 편한 방법은 직각삼각형이긴 해. 왜?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배웠을 때부터 이걸로 연습하는 법을 배웠어야 돼. 정확하게 정의를 이용해서 너희가 삼각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야 된다고. 직각삼각형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너희가 내년에 가서도 어차피 연습해야 될 건 얘야. 중간고사를 봐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의에 입각해서 여기 분모에 올 거 찾고 탄젠트는 기울기로 기억을 하고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야, 그리고 나서 너네 삼각함수의 부호 얘기를 하는데 나는 몰라. 그 선생님들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 알아. 잘 아는데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봐봐. 정확하게 삼각함수의 부호는 뭐가 결정해? 동경의 위치가 결정해. 그러니까 동경이 몇 사분면 위에 있냐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결정이 되지. 야, 근데 내가 물어볼게. 그러니까 너희가 외워야 될 건 뭐야? 사인이 y좌표라는 걸 외우면 되지. 그럼 자연스럽게 코사인은 x좌표라는 걸 알 거야. 야, 그럼 1사분면에서는 둘 다 부호가 어떻게 돼? 그럼 너희 2사분면에서는 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코사인은? 그게 판단이 안 돼? 뭘 외워야 되는 거야? 그 얼싸하는 꼴을 꼭 해야 돼? 그 홍성대 할아버지가 그 잘못된 걸 좀 전파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럼 기울기는 야 너네 이렇게 돼 있으면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야 너희 3, 4분면가 있으면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음수예요. 아, 빨리 얼싸한 꼴 외우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너네 그러면 2, 4, 4분면에서는 기울기가 얼마야? 그치, 음수지. 됐어? 그럼 봐봐. 여기는 사인, 코사인이 각각 뿔뿔, 여기는 맞뿔, 여기는 마마, 여기는 뿔마 이렇게 되지. 사인, 코사인은 4, 4분면에서 부호가 어때? 달라.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몇 도라고 배운 거야 너네가? 360도. 근데 탄젠트는 봐봐. 여기 양수였다 여기 음수였다 다시 일로 오면 양수지. 그러니까 탄젠트는 주기가 몇이 되는 거야? 180. 절반이면 바뀐다고. 됐어?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제 너희가 이게 뭐야? 뒤에서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오늘은 삼각함수 그래프까지는 안 그려요. 왜? 여기 지금 쌤에 삼각함수 사이에 관계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 일단 570번 정도만 같이 한번 해보자. 세타가 지금 2, 4분면에 가기래. 세타가 2, 4분면에 가기면 어떻게 써야 돼? 2, 4분면에 가기면은 몇 도?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몇 도부터 몇 도까지야? 90도부터.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지. 여기 양변에 뭘 더해야 돼? 360도 곱하기. 그치? 이걸 더해줘야 되겠지? 그럼 그 다음에 3분의 세타면은 계산이 어떻게 되니 이거? 60도 더하기 120도 곱하기 n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지? 야, 너네 n에다가 몇몇몇 넣어봐야 돼 이거? 마이너스 0. 그래 뭐 그렇게 넣어. 그치? 근데
근데 왜 3개만 넣어보는데? 어차피 여기에다가 0 넣었을 때랑 여기에다 3 넣었을 때랑 0도일 때랑 360도일 때랑 각이 어때? 어차피 똑같지. 근데 여기가 계산했을 때 만약에 90도였어. 그럼 숫자 몇 개 넣어봐야 돼? 4개 넣어봐야 되는 거지? 360도가 될 때까지.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 판단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뭐 동경의 위치관계 그것도 하나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유형 4번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동경끼리의 위치관계가 좀 나와. 근데 이제 이것들은 너희가 상황을 그림을 그려. 근데 이제 여기도 애들이 시비를 거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그게 1사분면에 그려졌을 때랑 2사분면에 그려졌을 때랑 3사분면에 그려졌을 때랑 4사분면에 그려졌을 때가 다르면 어떡해요? 안 달라.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대부분 그림은 몇 사분면 위에서 그리면 돼? 1사분면 위에서 그리면 돼. 그럼 너희가 이것만 판단하면 돼. 문제에서 주어진 두 각의 위치관계가 나와 있을 때 얘네들을 이제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만 너희가 결정을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잘 봐봐. 어떠한 두 각이 뭐 세타랑 모세타가 나와 있대. 근데 세타와 모세타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돼? 상식적으로 세타를 이렇게 그렸어. 그럼 모세타는 어떻게 그릴까? 모세타는 어떻게 그릴까? 그냥 여기 x축에 대칭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지. 자 그럼 봐봐. 요만큼이 세타고 요만큼이 5세타인데 내가 요만큼은 5세타라고 봐도 되는데 사실 어차피 음의 각으로 봐도 상관없지. 야 그럼 너희는 요 두 각을 더 할 거야 뺄 거야? 어? 이렇게 봐서 어렵구나. 자 이렇게야. 더 할 거야 뺄 거야? 그렇지. 더하면 몇 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더했을 때 우리가 아는 각들이 나오면 돼. 아는 각들이 몇 도 몇 도 몇 도 있어.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나오게끔 더하거나 적절하게 빼면 돼. 알겠지? 그럼 만약 여기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동경이 일치한다 했을 때는 더해 빼. 그 웬만하면 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동경이 일치해. 동경이 일치하면은 얘네들을 빼면 뭐만 남아? 360도 곱하기 n만 남아.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 더하면은 그 잔여 각이 남잖아. 그냥 요 각이 2배가 되는 만큼 남는데 나 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잘 결정을 하면 돼. 그럼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이건 어떻게 해? 무슨 얘기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면 지금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해? 요만큼 각과 요만큼 각을 더해 빼. 빼면 몇 도야? 그래 그런 거 쓰는 거야. 그래서 근데 180도라고 해서 180도 딱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180도 더하기 360 곱하기 n 이렇게 써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너네가 아마 안 되는 게 요거뿐일 거라고 믿어. 요거뿐일 거라고 믿어. 그래서 요거 대표 유형 한 번만 먼저 풀어보고 가자. 오늘 14문제 시작. 모르는 거 그냥 쭉쭉쭉쭉 물어봐. 복수 뭐 오늘 학교에서 프로그램 이런 거 있는 거 아니고? 그렇지? 이거 그냥 뒤신 거 같은데?